안녕하세요. 하는 게 돈이다. 한량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집수리를 하면서 목돈이죠. 본인이 모아둔 돈, 기초 수급자가 한 2천만 원을 한날 한시에 썼어요. 뭐 일시불로 썼다기보다는 어쨌든 몇 개월을 거쳐서 꽤 큰 목돈 2천만 원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내 재산에서 2천만 원 썼으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재산이 없고, 자, 1억이 지금 본인 재산이에요. 근데 1억으로 자, 8천만 원짜리 집을 사고 이제 아예 그냥 전세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사겠다 해서 8천만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는 돈 2천만 원으로 집수리를 했어요. 그럼 이 2천만 원 집수리 나는 사용했죠. 비용으로 다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소비했다고 보나요? 자,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2천만 원 썼으면 재산이 다 없어진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기초 수급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수급자 본인 입장, 내 생각에는 자, 나는 오늘 2천만 원을 썼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증여한 경우, 뭐 어르신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그냥 내가 모아둔 돈 어차피 너 줄게, 뭐 살아생전에 그냥 증여할게라고 증여하는 것도 사라지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처분, 그냥 뭐 이거 돈 쓸 데도 없고 하니까 어디 내가 물건을 사겠다, 아니면 이분처럼 집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비용으로 쓰는 거, 이건 처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 내 재산이 내일 확인해 보면 2천만 원 줄었겠지. 이제 정부에서 2천만 원 줄어든 걸로 수급자 재산, 내 재산을 파악하겠지가 본인 생각인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 그냥 내가 필요한 경우에 돈을 썼다라는 경우보단 오히려 정부에서 걱정하는 거는 일부러 축소하려는,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어떤 혜택, 매달 지원금을 받고 있다 보기 때문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서 방지책으로 도입한 게 바로 이 기타 산정되는 재산입니다. 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재산을 뭐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7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곧 있으면 수급자에서 벗어나서 이제 뭐 탈수급이라고 하죠. 기초수급을 벗어날 수 있을 때가 될 즈음해서 갑자기 자녀에게 한 5천만 원을 증여해서 재산을 낮추려고 한다. 실제로 사라졌어. 2천만 원이 통장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로 쓰셨네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재산이 있는 것으로 잡아두겠다. 이게 바로 기타 산정되는 재산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한 거고 풀어서, 원래 정의는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뭐 보증금이든 땅이든 예금 적금이든 보험이든 어떤 거든 자동차든 간에 증여하거나 처분하거나 매매하거나 금융재산이 줄어든 거. 자, 이분의 경우에는 금융재산 2천만 원이 감소한 경우겠죠. 이럴 때는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남겨두고 계속 천천히 사라지도록 하겠다가 바로 이 개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쓴 경우에는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질문에 조금 해당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떤 경우인지 보죠.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뭐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2천만 원을 썼어. 근데 구청,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요, 2천만 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통장을 확인을 해보니까 뭐 6월 1일에 2천만 원이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뭐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을 했겠죠. 실제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계속 재산으로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뭐 처분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때 빼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이 해당하면 할수록 이 2천만 원, 내 남아있는 재산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타재산 증가분 확인. 이거는 재산 내용이 바뀐 거라서 뭐 굳이 본인이 신경 쓸 건 없어요. 토지 2천만 원을 매도해서 예금 2천만 원이 늘어났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우리가 추가로 잡을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의 재산은 그대로네. 이게 바로 타재산 증가분을 확인하는 건데, 이미 재산으로 산정이 돼 있네. 재산을 처분했어요. 땅을 처분하고 예금으로,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계속 재산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분은 재산이 항목만 바뀌었을 뿐 총 재산은 그대로네 라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는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의 질문이 사실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자연적 소비 금액은 위에서 다른 재산 증가로도 확인되지 않았고, 내가 본인이 썼다, 뭐 의료비라든지 복지연구 구입으로 썼다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금액이 바로 자연적 소비 금액입니다. 다른 재산 증가분으로도 확인되지 않고, 본인 소비분 항목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그러면 이분은 그냥 2천만 원을 한날 한시에 썼지만 영원히 계속 안 쓴 채로 남아둘 수는 없으니까 아주 천천히 사라지게 하는 제도가 바로 자연적 소비 금액입니다.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 재산을 자녀한테 전부 증여해버리면 오늘 한날 한시에 바로 수급자가 될 수 있나? 아니요, 그렇지 않고 본인 재산으로 여전히 남아있고 아주 천천히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매달 128만원씩만 재산이 천천히 깎여 나갑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 자연적 소비 금액이 아니라 본인 소비분, 이 돈에 여기에 쓴 항목만큼은 쓴 금액 전체를 빼줄게 라는 겁니다. 증여한 게 아니고 뭐 인테리어 비용에 쓴 게 아니고 여기 항목들을 의료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떤 것들은 빼주냐? 목돈을 한 번에 썼어요. 의료비는 쓸 수 있죠. 뭐 본인의 필수 지출이죠. 장례비, 홀례비, 뭐 본인이든 자녀든 간에 홀례비로 썼어요. 진료비, 약재, 약값, 복지 용구,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 이혼 위자료로 내가 한 번에 목돈을 썼다. 재산 분할을 해줬다. 법원에서 뭐 경고장이 날라와서 집을 경매하는 바람에 그 집을 다 처분해서 그거 처분했다. 그리고 세금이 밀린 게 있어서 납부했다. 여기에 써있는 항목들은 한날 한시에 몇 천만 원의 돈이 사라졌다고 하면 그대로 삭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이 정부에서 볼 때는 이거 우리는 빼줄 수 없어요 라고 2천만 원을 잡아뒀는데 본인 소비분에 보니까 제가 그 돈을 어디 썼냐면 자녀 결혼시킨다고 1,0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내 병원비로 뭐 500만 원 쓰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또 아까 저기 써있던 거 예를 들면 세금 밀린 걸 납부한다고 또 한 5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난 2천만 원을 다 쓴 게 되니까 이거를 한날 한시에 바로 빵원으로 삭제시켜 줍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질문은 결국 인테리어 집을 고치는데 2천만 원을 썼는데 이걸 과연 빼주겠냐라는 건데 제 판단으로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1번은 병원비나 장례, 혼례, 약값, 복지 연구, 뭐 장애인 재활 연구 이런 것들에 관한 거고요. 2번은 보면 교육비, 학원비, 등록금, 학습지. 3번은 내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해줬다. 이건 당연히 빼줘야겠죠. 실제 내 재산도 아니고 남한테 준 게 명백하니까요. 근데 이제 완전하게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로는 빼주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했다. 법원 경매에 따라서 뭐 배당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처분된 재산은 또 재산에서 빼주겠다.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뭐 3억짜리 집이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매 확인서를 보십시오. 이거 더 이상 내 것도 아니고 낙찰 받아가서 나한테는 돈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법원이 저 사람에게 채무자에게 이 집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럼 난 이제 이 재산 3억은 한날 한시에 사라진 건 맞고 내 재산도 아니니 빼주십시오. 이럴 땐 빼주고요. 재산 처분할 때 세금 내느라 썼다.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 내느라 썼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셨던 2천만 원으로 집 수리했을 때 소비했다고 봐주냐? 본인 소비분이라는 항목을 제가 쭉 확인해 봤지만 그런 항목이 없었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2천만 원이 그대로 내 입장에서는 썼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남아있다고 보고 아시겠지만 자연적 소비분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50% 1인 가구시라고 가정을 하고요. 128만 2천 원씩 매달 천천히 삭제시켜 줍니다. 한 달에 128만 원, 1년이면 1,500만 원, 그래서 16개월, 1년 4개월 정도 지나야 2천만 원이라는 게 재산이 드디어 내 계좌에서 사라졌다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뭐 증여하신 분도 이 질문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증여와 관련된 거 또는 증여가 아니더라도 내 입장에선 분명히 목돈을 썼는데 구청에선 자꾸 재산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산정되는 재산. 그래서 뺄 수 있는 부분, 내가 의료비로 썼다, 뭐 약값으로 썼다, 자녀 학원비로 썼다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빼야 구청에서 볼 때 내 재산이 적어지는 거니까 여기 보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에 가급적 많이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내 재산이 점점 적게 취급이 되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다른 용한 정보 있을 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